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보려고 해요. 큐잉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큐잉에 대해서 오늘 모든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지리 큐잉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상상력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자극을 해서 내가 어떠한 거를 이끌어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되게 흔하게 이미지리 큐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 영상을 보면서 과제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되게 상상력을 많이 북돋는 어떠한 예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게 조금 오그라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건 사람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거를 발견을 했냐면 사람마다 자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이나 모습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상상력, 이제 저 오늘 상상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텍틸도 큐고요. 우리가 시각적인 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해왔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몸을 쓰는 게 너무 약간 무겁게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사용을 하게 이끌어주고 싶어서 큐잉을 예를 들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뭐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듯이 라는 큐잉을 쓰게 됐어요. 그 자체가 어쨌든 그 얘기를 듣게 되면 회원 입장에서 가볍게 쓰라는 거구나 하늘을 두둥실 이런 느낌은 들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그거를 쓰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무겁게 쓰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가벼운 걸 원하는구나 까지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그 세션 안에 아니 이 동작 안에 계속 사용을 하게 되시면 그 가벼움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정을 내가 해주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감을 익히기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를 좋아요.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조금 이 사람이 끈적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뭐 푸덕을 하는데 쾅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억지로 들어오듯이 억지로 막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도 물론 오케이. 저도 그 표현을 쓰는 큐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억지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달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그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도 억지로라는 걸 이해는 했지만 몸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을 했겠죠. 사실 억지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억지로 했으면 제가 그 말을 또 안 했겠죠. 그러면 그 억지로가 하기 싫은 듯이 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분한테 알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조금 애타게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때 되게 막 이렇게 붙여야 돼요. 두 다리가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뭐 아기 고양이가 엄마를 찾듯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애타게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그것도 애타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를 들진 않을게요. 대충 어떤 예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큐를 계속 쓰는 건 맞지만 어떠한 관절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하늘의 두둥실이라는 큐를 쓰고 싶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만약에 뭔가 손을 드는데 되게 이 사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이걸 가볍게 들고 싶어서 팔을 두둥실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몸을 하늘에 띄우듯이 두둥실 쓰실게요 했는데 안 됐어, 수정. 그럼 그 다음에는 손을 두둥실 하늘에 띄울게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상 이건 이제 관절 하나씩 내가 얘기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손을 두둥실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 특정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깨뼈는 누가 바닥에서 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마리오네트로 이렇게 우리 인형놀이를 하듯이 손끝은 누가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상상력을 일으키는 거는 맞는데 관절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막 손가락 마디 관절 아니면은 내가 뭐 손목 관절 이렇게 하나씩 다 분리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해서 회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 표현을 쓰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다리를 좀 가볍게 두둥실 떠다니듯이 다리를 드실게요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엉덩이, 좌골 부분은 무겁게 누가 줄을 달아놔서 내려가는 중인데 풍선을 여기 무릎 끝에 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둥실 떠오를 거예요. 아니면 뭐 물이 흐르듯이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내 정수리에서부터 새끼손가락 아니면 뭐 세 번째 손가락으로 물이 똘똘똘똘똘 흘러내려오는데 왼쪽에서만 흐를 거예요. 오른쪽은 그만큼 가벼워져서 떠오를게요. 그러면서 누가 오른손가락 끝에 풍선을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정말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서 할 수 있는 큐잉이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큐잉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한번 내가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특정한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상력 큐를 분명히 입혀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해부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몸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면 이 동작은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 동작은 좀 무거운 느낌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회원님들은 그 느낌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무거움, 가벼움이 해부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큐잉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또 이제 해부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나올 거고, 왜냐면 예를 들면 어깨를 가볍게 쓰고 싶은데 나는 어깨의 오리진과 인설션을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랑 움직여야 되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딱 특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르게 되면 되게 애매모호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부학 공부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갖고 선생님들이 쌓아나갈 거고, 그리고 그 해부학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이해를 할 거고, 그래서 상상력 큐도 그 해부학이 어떻게 입혀지는지만 알고 계시면 하나씩 입히는 거는 이제 하나씩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독창적인 큐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